이전에 예제 9.8에서 밀도가 이와 같이 선형으로 변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질량 중심의 좌표는 길이 방향으로 3분의 2 되는 지점에 있다. 결론이 났죠. 그래서 이제 그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 이제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된 그런 물체의 경우에 3분의 2의 위치니까 대강 이제 요 길이 방향으로 세수로 자르면은 대강 이 위치죠. 여기에 있는 거죠. 이 선상에 이 선상에 있는 거죠. 이 선상을 따라서 이제 x의 그 질량 중심은 이 선상을 따라서 이제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매달면은 이제 위아래로 요 삼각형 모양의 물체를 균일한 밀도의 물체를 이렇게 공간에 매달면은 이것이 뭐 이거 기울어지거나 그런 건 없이 그대로 이제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이제 이쪽 삼각형 방향으로 3분의 2 위치에 그 이쪽으로부터 이렇게 쭉 증가한 방향이니까 그곳에 전체 길이의 3분의 2 위치가 x방향의 그 센터 오브 매스였다면은 그러면은 이쪽 y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y방향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방향 이렇게 이 방향으로 해서 3분의 2 된 위치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대충 자르면 여기가 하나, 둘, 셋이죠. 그러면 x축 방향으로는 이쪽 길이 방향으로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3분의 2 되는 위치에 x방향의 질량 중심이 있고 이쪽 y방향으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쭉 질량이 선형으로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y방향도 3분의 2 위치에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 밀도가 균일한 요 삼각형 판의 질량 중심은 x방향으로도 3분의 2, y방향으로도 3분의 2인 바로 요 지점, 두 개가 만나는 바로 요 지점이 바로 이 삼각형 판의 질량 중심이 돼서 그래서 요거를 놓고서 이제 공간에 매다는 거죠. 요 점을 고정해 갖고 공간에 매달면은 이 삼각형이 기울어지지 않고 평형 상태를 유지하면서 매달려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퀴즈가 인터레스팅한 문제라서 이 문제보다 먼저 나오는데 나중에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퀴즈는 209쪽에 있죠. 그래서 여기 209쪽에 있는 퀴즈가 끝난 다음에 예제 9.7로 갔는데 예제 9.7을 먼저 얘기한 다음에 요 퀴즈를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퀴즈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이 야구 배트가 있죠. 야구 배트가 있는데 요 야구 배트의 모양이 이제 마치 아까 그 삼각형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쪽 손잡이 쪽은 질량이 작고 이쪽으로 갈수록 질량이 커진 이렇게 이제 아까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뭐 밀도가 선형으로 변하는 다시 말해서 이게 x가 변함에 따라서 이 물질의 그 질량 분포가 이 선형으로 알파 x 형태로 변하는 어떤 그런 그 물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대충 그렇다고 생각하면은 요 야구뱃 길이의 요쪽 이제 밀도가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진행하면서 3분의 2 되는 지점이 바로 질량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다 잘랐어요. 이렇게 질량 중심에서 잘랐어요. 자르면 두 조각이 나죠. 그러면 이 두 조각 중에서 질량이 작은 쪽이 어느 쪽이냐 하는 거예요. 요쪽 질량이 작을까요? 요쪽 질량이 작을까요? 하는 거예요. 답은 요쪽이 질량이 더 많아 보이죠. 그냥 언뜻 보면은 그렇지만은 만약에 이 배트의 질량 분포가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런 선형
가깝다고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질량이 이쪽 부분이 작아요. 다시 말해서 왼쪽 부분, 즉 이제 이쪽 부분이 질량이 작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까 그 삼각형 형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삼각형 형태를 보면 야구 배트를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서 자른 거잖아요. 그죠? 야구 배트를 여기서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잘랐어요. 그럼 이제 요쪽 각과 요쪽 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질량이 요쪽 각이 크냐 요쪽 각이 크냐 하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가 3분의 2 지점이니까 이걸 이제 세수로 등분해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3분의 1 지점이에요. 3분의 1 지점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요 질량을 요 부분을 갖다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죠. 이렇게 붙여요.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이 여기 갖다 이제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 왼쪽 질량은 이제 네모나게 요만큼의 그 이제 부분의 질량이 되는 것이고, 오른쪽 질량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거를 하고서라도, 다시 말해서 요쪽 질량하고 요쪽하고 똑같죠. 왜냐하면 3분의 1씩 자른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요쪽 부분의 질량이 결국은 왼쪽 질량의 전체인데, 그거는 오른쪽 부분의 요만큼의 질량과 같죠. 요 길이가 딱 3등분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오른쪽 질량을 볼 것 같으면 요만큼이 남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 질량이 이렇게 선형으로 변하는 이런 그 물체의 경우에 요쪽 3분의 1만 남은 요쪽의 질량이 더 크다는 거죠. 그죠? 이쪽의 질량이 이쪽의 질량보다는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9.7쪽 210쪽의 하단부 9.7쪽에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이 물체의 질량 중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본 다음에, 그럼 이와 같은 부피를 가지는 물체가 운동할 때 우리는 이전에 했던 그런 그 운동 개념을 어떻게 변형시킬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전에는 질량이 한 군데 뭉쳐있는 한 점의 질량이 뭉쳐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정을 하고 그 운동을 논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이제 부피가 있어서 그 이제 그런 어떤 물체가 운동할 때 우리는 그 운동이 앞에서 그 물체를 점으로 보고서 그 물체의 질량이 그 점에 뭉쳐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정했을 때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운동 방정식부터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그 질량 중심의 좌표, 다시 말해서 센터 오브 매스의 좌표가 어떻게 됐냐 하면은 앞부분에서 센터 오브 매스의 좌표는 그 개가 점 질량이건, 그러니까 질량이 M1, M2, M3, M4 이렇게 딱딱 그 디스크리트하게 떨어져서 이제 분포하는 경우나, 뭐 그것이 하나의 덩어리로 아까 그 렌치처럼 덩어리로 분포하는 경우나, 이 전체 질량분의 1 하는 건 똑같았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연속적이 아닌 불연속적인 그 질량이 개별적으로 분포하는 그런 경우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서메이션 뭐 i 이퀄 1부터 n까지 mi에 각각의 mi가 가지는 좌표 ri 벡터 이렇게 썼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벡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벡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줘요. 미분해 준다는 얘기는 이거 전체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주는데, 지금 이 라지 m이라고 하는 거 이건 상수죠. 그 다음에 그 각각 개별적인 부분의 질량도 변화하는 양이 아니죠. 그러면은 요건 다 상수니까 요것만 이제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센터 오브 매스의 좌표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결국은 요 각각의 개별적인 질량 mi를 가지는 그 점의 그 위치 변화와 같은 것이고, drdt니까 이거는 이제 속도죠, 속도. 그래서 각 점, 질량 mi를 가지는 각 점의 속도 벡터 곱하기 그 점의 질량을 다 더한 다음에 그거를 m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센터 오브 매스의 속도 벡터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센터 오브 매스의 위치 벡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얻어지는 것을 우리는 센터 오브 매스의 그 속도, 즉 센터 오브 매스가 하나의 점이잖아요. 그 점이 어떻게 그 위치 이동을 하는지, 그 어떤 그것이 가지는 속도 벡터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그 속도 벡터가 바로 그 이제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고, 그거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다음에 요 라지 m을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m 곱하기 v 센터 오브 매스 이렇게 되죠. 이거는 mi 곱하기 vi가 돼요. 근데 mivi라고 하는 거는 그 개별적인 입자 i, 질량이 mi고 속도가 vi 벡터인 입자 i의 선운동량이 되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전체 질량 곱하기 그 센터 오브 매스의 그 속도 벡터의 곱은 결국은 각각의 개별적인 입자의 운동량을 다 더한 거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개별적인 입자의 운동량을 다 더한 것 같다 우리는 그 개의 전체 운동량이다 이렇게 이제 쓰자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입자의 운동량을 다 더한 것이 그 개가 가지는 전체 운동량이다 이렇게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개개 입자 하나하나가 질량 mi를 가지면서 각각이 vi 속도 벡터로 중구난방으로 막 이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센터 오브 매스의 속도 벡터를 정의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바로 개개의 그 입자들이 가지는 운동량을 다 더한 전체 운동량이 되고, 그 전체 운동량을 전체 질량으로 나눠주면, 하지 말해서 P 토탈을 m으로 나눠주면은 바로 센터 오브 매스의 속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센터 오브 매스의 움직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센터 오브 매스의 경우는 이제 그 속도만 있는 게 아니라 가속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센터 오브 매스의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센터 오브 매스의 가속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단일 입자의 경우에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듯이, 이게 이제 여러 개의 다입자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제 입자 하나가 결국 이제 센터 오브 매스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입자 하나의 속도 대신에 이제 전체 입자들의 그 센터 오브 매스의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센터 오브 매스의 가속도가 되고, 그리고 센터 오브 매스의 속도가 이거였잖아요. 이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죠. 그게 센터 오브 매스의 가속도니까 이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m이나 mi는 변하는 것이 아니니까 요것만 변하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 물론 i가 빠졌죠. 여기 i가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래서 vi를 갖다가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dvi dt 한 거, 요것이 바로 센터 오브 매스의 가속도가 되고, 근데 dvi dt라고 하는 거는 개별적인 입자의 가속도 ai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센터 오브 매스의 가속도는 전체 질량 분의 1의 개별 질량 곱하기 그 개별 물체의 가속도 이렇게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m을 이쪽으로 옮기면은 전체 질량 곱하기 센터 오브 매스의 가속도는 개별 질량 곱하기 그 개별 질량체의 가속도, 여기도 i가 빠졌죠. 여기 mi, ai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개별 질량체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 한다는 얘기는 개별 질량체에 가해지는 힘이 되죠. 힘.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개별 질량체에 가해지는 힘을 다 더한 걸 갖다가 우리는 이제 전체 외력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때. 갑자기 왜 i가 f로 바뀌냐? 그게 아니고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없어도 돼요. 사실은 요게 없어져도 돼요. 그래서 책에서는 요 i가 빠져 있어요. 책에 그 211쪽에 9.39식을 보면은 요 i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외력의 합할 때 그랬잖아요. 앞에 챕터에서도 외력의 합하면은 이제 외력을 다 이제 더한다는 의미에서 서메이션을 써주고 뭐 f 익스터널 이런 식으로 해줬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써줬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적용되는 건데, 여기 이제 요 i 부분 요거 미스프린트에 요걸 빼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전체 외력이죠. 전체 외력이 바로 이거죠. 요것이 바로 뭐냐면 서메이션 f 익스터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체 외력의 합이 뭐다? 전체 질량 곱하기 센터 매스의 가속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지금 여기까지 했죠. 전체 그 외력 또는 알짜 외력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외력이 뭐 방향이 오른쪽도 있고 왼쪽도 있고 여러 개의 그 외력이 있을 경우에 그 외력의 벡터 합이란 얘기죠. 그죠? 그것이 바로 이제 앞에서 알짜라는 말을 썼죠. 벡터 끼리는 더했을 때 만약에 그 벡터가 서로 반대 방향이면은 그게 서로 삭감하는 효과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알짜 외력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알짜 외력이라고 하면 바로 이제 전체 질량 곱하기 센터 매스의 가속도 이렇게 됐고, 센터 매스의 가속도는 센터 매스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 m은 전체 질량이니까 상수니까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요게 뭐냐면 여기 dt 이렇게 지워주면은 결국 이제 센터 매스 속도의 적분이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결과는 그 초기와 나중에 센터 매스 속도의 차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센터 매스 속도의 요 dt가 시작하기 전과 dt가 끝난 후의 차이가 되는 거죠. 그죠? 또는 시간이, 예를 들어 요 시간이 이제 적분을 갖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ti부터 tf까지 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센터 매스 속도의 그 나중 tf일 때 센터 매스의 속도 마이너스 시간이 ti일 때 센터 매스의 속도가 바로 델타 센터 매스의 속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앞에서 우리가 이 외력을 갖다 적분하면 뭐였죠? 바로 임펄스였어요. 충격량이었어요. 그죠? 바로 요게 바로 i였다는 거죠. i 벡터. 충격량 벡터였어요. 그리고 이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요걸 계산했다는 얘기는 충격량을 우리가 알아봤다는 얘기고,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과 나중, 즉 시간 ti와 tf 사이에 그 개의 총 운동량의 변화량이 돼요. 그죠? 그런데 이 i가 바로 m 곱하기 델타 vcm이니까, 그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 델타 P 토탈이 바로 이거란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i가 m 델타 vcm인데 그 i가 델타 P 토탈이니까, 따라서 요거 m 곱하기 델타 vcm이 바로 델타 P의 토탈이 되는 거죠. 그죠? 외력에 의해서 변화하는 개의 총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개 센터 매스의 가속도가 0이면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만약에 개의 외력의 합이 0이면은, 다시 말해서 이 경우에요. 이 경우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이 경우가 되면 이게 0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0이니까 따라서 MACM이 0이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MACM이 0이란 얘기예요. MACM이 0이란 얘기는 M의 dVCM dt가 0이란 얘기죠. 그죠? 이게 0이란 얘기예요. 이게 0이란 얘기는 바로 M의 델타 VCM이 0이란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0이니까 저체 적분치가 0이니까는 결국 이제 델타 VCM이 0이다. 다시 말해서 VCM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간 TI에서의 VCM이나 시간 TF에서의 VCM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외력의 합이 0이 되면, 즉 외력의 합이 0이 되면은 이것이 0이란 얘기예요. 그죠? 이것이 0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델타 P 토탈이 0이란 얘기예요. 델타 P 토탈이 0이란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MVCM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TI와 TF 사이에서 MVCM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즉 MVCM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또는 델타 P 토탈이 0이다. 같은 얘기인 거죠. 그러면 델타 P 토탈이 0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또한 P 토탈이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P 토탈이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M의 델타 VCM이 0이라는 얘기는 델타 P 토탈이 0이라는 얘기고, 따라서 MVCM 또는 이 P 토탈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시간 TI와 TF 사이에 이 외력이 0이 되면은 개의 전체 운동량은 변하지 않고 보존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델타 P 토탈이 0이다 한다는 얘기는 M 곱하기 VCM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M 곱하기 델타 VCM이 0이라는 얘기는 M 곱하기 VCM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M 곱하기 VCM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거는 바로 P 토탈인 거죠. 그게 전체 개의 전체 운동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의 가해지는 외력의 합이 0이 되면은 그 개의 전체 운동량, 다시 말해서 개개의 운동량을 다 더한 전체 운동량은 변하지 않고, 따라서 그 의미는 뭐냐 하면은 전체 질량 곱하기 센터 오브 매스의 속도 또한 변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이것으로부터 V 센터 오브 매스도 당연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이것이 콘스탄트란 얘기니까, 근데 M은 개 전체 질량은 변하는 게 아니니까 센터 오브 매스의 속도 벡터도 변하지 않는다. 어느 때? 이 개에 가해지는 알짜 외력이 0일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개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힘이 일루도 가해지고 막 이제 사방으로 가해졌는데 이걸 다 더했어요. 다 더해서 0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0이 되는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일로 가면은 이것에 의해서 개가 영향을 받아서 여기 이제 개가 이제 여러 개의 이제 속도 벡터, 이제 개별적인 입자로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을 때, 그러면 이제 이쪽에 그 이제 힘이 가해지면 이 힘에 의해서 입자들의 그 속도 벡터가 개개가 다 변할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속도 벡터가 변할 것이고, 다 변하는데, 근데 전체 그 알짜 힘이 0이 되면은 이 속도 벡터가 개별적으로는 변하겠지만은 그 변하는 거를 다 더해서 그 얻어지는 센터 오브 매스의 속도 벡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짜 힘이 0인 경우에는.